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사조 산업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요 사조의 주주 환원책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환원책이 주가에 미칠 영향, 사례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조 그룹이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갈등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아무래도 경영에 있어서 사조 그룹이 주주 환원과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갈등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조 산업은요. 사조 대림과 함께 배당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평균 수준이 34%에 달하는 거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부터가 일단은 조금 불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 보유율도 상당히 낮은데요. 사조 산업 같은 경우는 2.1%, 그리고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3.6%에 해당하는 걸 보면서 보통 평균이 20%에서 25% 달하는데 현저히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이제 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21년부터 사조 산업 소액 주주들이 주주 운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조 산업의 자회사 캐슬렉스 서울이랑 오너 일가들이 캐슬렉스 합병을 무산을 하게 됐고, 또 22년에는 사조 오양의 소액 주주들이 감사위원으로 주주 추천이랑 사회이사 후보 선임에 성공을 하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소액 주주들은요, 이제 주진우 회장 일가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조 산업의 주가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조그룹은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을 통해서 부양책을 따로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통 자사주 매입은요,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될 때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수가 감소가 되고 주당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낳고, 또 반대로 소각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서 유통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통 낳습니다. 이런 잡음이 또 계속 되다 보니까 또 사저 산업의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이 이제 보시면, 일단 지배구조 핵심 지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이 지배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게 투명성이 높고 운영을 잘할수록 수치가 높은 거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이 종합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이 21년에는 53%였다가 작년 23년에 26%로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2년 사이에. 3년 사이, 2년 사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서 등급이 C 등급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과의 이 갈등 상황이 조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는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랑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던 요런 이슈인데요. 요게 어떤 내용이냐? 엘리엇 매니지먼트랑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를 하면서 주주 가치 훼손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 후 이후엔 어떻게 됐냐? 엘리엇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성사가 되었지만, 또 그 후에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이랑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또 다양하게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또 주주들의 기대를 또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합병 승인 후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또 삼성그룹의 이런 대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삼성그룹의 지배 개선이나 주주 가치 제고를 계속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지금 사조 산업은 어, 재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아니고 그냥 그 중간 상태에서 어떤 태도를 임하느냐가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의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보시면요. 올해 뭐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6월 중순부터 뭐 K푸드나 K수산 뭐 이런 것들에 힘입어가지고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가 7월부터는 사조 자체 그룹주가 하락세를 약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슈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들과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도 조금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주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지 또 주가의 변동을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소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이 또 연관이 되겠죠. 주식수를 감소시켜서 주식 가치를 또 높인다든지 이런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이슈였던 그 핵심 배당 정책이 일단 강화가 돼야 또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주주들한테 많은 환원과 이런 정성을 보여줘야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매력적인 투자로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요소도 정말로 큰 주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일 또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주들이 추천하는 사회 이사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독립성이랑 투명성을 강화해서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는 이 목소리가 반영돼야 또 투명성이 또 제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곁들여서요. 또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 또 합병을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또 이게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확대를 통해서 주가를 또 부양시켰던 사례 이런 것들을 들면서 앞으로 사조 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를 이끌어가면은 이런 주가도 반등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사조 산업의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립기어에 와 있는 사조 산업이고 앞으로 행보를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